자, 안녕하세요. 여승려 전문가입니다. 자, 매주 월요일 주간 국제금융 주요 이슈 및 전망 그리고 증시 흐름 파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죠. 자, 5월 셋째 주 우리 투자자분들이 관심을 주셔야 할 주간 국제금융 주요 이슈는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그에 따른 또 전망, 그리고 증시 흐름을 파악하고 종목 시세 흐름도 체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전망이라는 것이요, 사실 잘 안 맞아요. 저도 전망이라는 것을 해드리고 있지만 잘 맞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흐름이 영 꽝이었느냐? 그렇진 않아요. 잘 맞았습니다. 잘 맞았는데 시장이 전망이나 예상대로 흘러가지 않기 때문에 흐름을 파악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하는 말이에요. 잘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간 국제금융 주요 이슈 및 전망 해서 보시면은요, 이 C 바이러스 확산 지속 및 주요국 봉쇄 완화와 경기 부양 논란, 이렇게 첫 줄을 제가 적어 보았는데, 전 세계적인 이 확진자가 470만 명을 넘어서고 있죠. 그리고 사망자가 이제 31만 명을 상회하고 있는데, 봉쇄 완화 조치, 단계적인 봉쇄 완화로 인해서 확산이 지속되고 있더라 라는 부분이 시장의 증시의 부담으로 작용을 하고 있죠. 그리고 지난주 파월 연준 의장의 연설, 이런 부분도 짚어드렸는데, 지난주 초반의 증시 조정, 미국 증시 결국 뭐 주간 기준으로는 하락 마감을 하기는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좀 주셔야 돼요. 왜? 마이너스 금리는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쉽게 도입을 하지 못할 것이다, 이런 전망을 제가 카톡방이나 유료 회원님들한테 해드리고 있거든요. 이 부분 잠시 후에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이 확산 속도에 좀 주목을 하셔야 된다라는 부분이 되겠는데요. 인도, 특히 인도, 미국, 러시아, 이런 국가들의 확산 속도, 확산세 증가, 이런 부분들 좀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인도에서 이 신규 확진자 수가 최고치를 또 기록을 했어요. 19일에. 그런데 최고치를 기록하기 이전에 봉쇄 조치를 연장하면서도 부분적인 완화를 했었단 말이죠. 농촌 지역의 이제 공장 가동 허용이라든지 이런 일부 제한 조치를 완화를 한 바가 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삼성전자나 이제 현대차, 인도에 있는 공장 등이 일부 생산 시설이 이제 가동을 시작했던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확진자가 또 급속하게 증가를 하면서 이제 시장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요인이 계속 지속적으로 제공이 되고 있다라는 것이 되겠죠.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6월 3일부터 또 다시 개방을 한다고 합니다. 폐쇄됐던 국경을. 그러면서 이제 이탈리아 총리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이탈리아 경제는 백신 개발 때까지 기다릴 여유가 없다. 그러니까 각국이 이래 죽나 저래 죽나, 그 갈림길에서 안 되겠다, 봉쇄 완화를 풀어야겠다, 그쪽으로 지금 가고 있다라는 부분인데, 이 시간이 필요하다, 여전히 저는 그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제 개인적이지만 이런 궁금증을 좀 가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냐 하면, 이 바이러스, C 바이러스 뿐만 아니고 뭐 노로 바이러스도 있고 뭐 여러 바이러스가 있죠. 에볼라 바이러스, 뭐 그리고 니파 바이러스 등 생소한 이런 바이러스들이 있는데,
치명률이 지금 C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적으로 0.9%대 평균으로 보면은 0.9%대에 있습니다. 근데 국가별로 차이가 좀 있죠. 유럽 쪽에 이제 사망자가 많이 나온 국가 같은 경우에는 10%가 넘어가기도 하고 그렇긴 하는데 에볼라 바이러스의 치명률은 알려진 바로는 25에서 90% 정도 된다고 해요. 25%에서 90%. 그럼 C 바이러스보다 훨씬 높은 치명률을 가지고 있어요. 또 니파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40%에서 70% 정도의 치명률을 보인다고 합니다. 이 역시 C 바이러스보다 훨씬 높은 치명률을 보여주고 있죠. 자, 전염성, 강력한 전염력, 그리고 치명률 이런 부분들에 따라서 그러니까 C 바이러스가 너무 공포 분위기를 조장하는 것 아니냐. 일부 그런 의견도 제시가 되고 있어요. 근데 에볼라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염이 안 된다고 하잖아요. 근데 C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전염이 되죠. 그런 부분에 따른 차이가 있긴 한데, 저는 국가들의 이 봉쇄 조치 완화는 치명률도 영향을 주고 있다. 예, 봉쇄 조치 완화에 이런 부분들이 또 들어있는 것으로 좀 보여지고, 시간은 걸리겠지만 또 관리는 되고, 또 이후에 또 새로운 바이러스가 또 제공이 또 나타날 수 있겠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조금 이제 두서없이 말씀을 드리기는 했는데, 바이러스로 인해서 변화되는 부분을 인지를 하고 거기에 맞춰가야 된다라는 거죠. 오히려 저는 제가 일요일 날 아카데미 회원님들 대상으로 이제 유료 온라인 방송을 매주 하고 있는데, 이 C 바이러스로 인해서 오히려 4차 산업의 그 주요, 핵심적인 부분들이 더 빨리 성장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예, 이런 부분들 또 제가 중간중간 제가 무료 오픈 채팅방에서도 또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제 영상 더보기 누르셔서 또 카톡방 링크 클릭하시고 입장을 하시면 또 더 다양한 정보를 또 받아가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경기 부양 논란, 이게 저는 또 문제예요. 지난주에도 미 하원에서 그 추가 부양책 이런 부분들 말씀을 드렸었는데, 미 하원에서 이 추가 부양책 통과가 됐죠. 통과는 됐지만 이 공화당이 장악을 하고 있는 상원에서는 부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도 좀 부정적인 언급을 하고 있고, 지금까지 세 차례 이 C 바이러스에 대한 경제 대책이 초당파적인 협의로 성립이 됐어요. 하지만 이 4차 경기 부양책에 대해서는 서로 정치적인 입장을 가지고 싸우고 있다. 이게 불확실성이다. 근데 이 부분을 지난주에 파월 연준 의장이 그 경기 침체 장기화 이런 부분들을 언급을 하면서 시장에 부담을 주었는데, 이번 주에 스티브 무누신 재무장관하고 같이 의회 증언이 있습니다. 상원 은행위원회에서. 그래서 경기 부양책 관련해서 이제 증언이 있는데, 여기서 어떤 또 말을 할 것이냐, 이런 부분도 좀 주목을 해서 보셔야 하실 필요가 있겠다. 좀 해소를 해줄 수 있는 발언을 해주면 좋겠다. 그 정도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21일이죠. 양회, 중국에서 열리는 양회, 경기 부양 및 경기 정책 향방에 관심을 또 주셔야 되겠는데, 어떤 것들이 소식이 올라올 것이냐, 이 부분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냐 하면, 강력한 경기 부양책을 어떻게 내놓을 것이냐, 성장 목표치를 공개를 할 것이냐, 또 미중 무역 합의 이행 관련해서
어떤 대응을 내놓을 것이냐, 또 외국인 투자를 완화한다면 어떻게 또 발표를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좀 관심 갖고 보셔야 하겠는데, 제가 이제 주말에도 그 금요일 미국 증시 마감한 시황을 또 제가 정리해서 올려드리기도 했었는데, 아마 이 부분은 많이 다뤄지지 않았던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이 무역 갈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뭐가 있었냐 하면, 중국에서 미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제외시켰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중국 정부가 79개의 미국산 수입품을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를 했습니다. 라는 부분을 제가 알려드리기도 했었는데, 겉으로는 굉장히 또 입으로 싸우고 있어요. 하지만 그 내부적으로는 또 뭔가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런 부분들, 또 미 선물, 뭐 천연가스라든지 또 대두라든지 이런 선물 가격 동향을 보시면 조금 더 파악하시는데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 이 중국 양회에서의 어떤 부분들이 발표되는지 여부가 또 한국 증시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관심을 갖고 보셔야 하겠죠. 자, 그리고 이 부분은 좀 부정적이에요. 이 아르헨티나 디폴트 가능성이 점증되고 있다라는 부분이 되겠는데요. 이게 아르헨티나가 제안한 650억 달러의 그 채무 조정 협상 시한이 22일 날 도래를 합니다. 이 가운데 이제 채권자도 있겠죠. 채권자도 이제 지난주에 수정안을 제안을 했는데, 22일 같은 날에 이 5억 달러의 이자 지급도 도래를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가 될 것이냐. 그래서 지금 디폴트 가능성이 증가되고 있다라는 부분은 시장의 상승을 또 반등 시도를, 그러니까 상승하려는 시도를 또 발목을 잡을 수 있는, 부각시켜주면은 부담으로 작용을 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 좀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된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주간 국제금융 주요 이슈 및 전망을 좀 말씀을 드렸고, 자, 종합주가지수 차트를 보면서 추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지난주 주간 국제금융 주요 이슈 및 전망을 해드리면서 종합주가지수 지수 자체는 좁은 밴드 안에서 지지고 볶을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해드렸고, 또 오픈 카톡방에서는 이렇게 밀려 내려올 때 홀딩할 수 있는, 또는 뭔가를 매수할 수 있는 지지 라인을 제가 표시해서 올려드리기도 했어요. 근데 잘 맞았습니다. 잘 맞았고, 수익 중인 종목들 보유 홀딩하는 기준, 제가 보는 기준, 지지와 저항, 모르면 손해보는 지지와 저항이죠. 이런 부분들, 이게 지속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지속. 그리고 지속이 되고 있고, 저는 2차 폭락에 대한 걱정은 크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경제 논리로 이제 설명하기는 어렵다라는 부분을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리기도 했었는데, 오히려 이렇게 올라가려는 시도가 나타나지 않겠느냐. 1950포인트를 안착시키려는, 또는 2000포인트를 한번 터치하려는 그런 상승의 시도가 좀 전개되지 않겠느냐라는 부분 좀 신경 써서 보셔야 할 필요가 있겠는데, 지난주 금요일에 미국 경제지표 굉장히 좋지 못하게 발표가 되었죠. 소매 판매라든지 산업 생산이라든지 이런 부분 좋지 않게 발표가 되었었는데, 이번 주 이제 한국은 1분기 어닝 시즌이 마무리되었어요. 하지만 미국 기업들 중에 이제 홈데포라든지 월마트 실적 발표가 이번 주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 후반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도 있어요. 1분기. 그런 부분들에 따라서 이제
개별적인 종목들 좀 영향을 받을 수도 있고, 월마트 실적 발표, 그리고 테슬라 공장 가동 승인받으면서 24시간 풀 가동하고 있다. 이런 소식으로 인해서 오늘 또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굉장히 강세 흐름을 보이기도 했는데, 2차전지 외에는 굉장한 혼조세였습니다.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 외에는 굉장히 혼조세였다. 자, 그걸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이걸 좀 크게 확대를 해서 놓고 보면, 전기전자 업종 1.59% 상승을 했어요. 하지만 그게 삼성전자의 역할이 컸죠. 1.99% 상승. 하지만 하이닉스는, SK 하이닉스는 마이너스 0.98%예요. 그러면 하이닉스는 약세를 보이고 삼성전자는 강세를 보였는데, 물론 이재용 부회장이 이제 중국 공장 이제 반도체 관련 이제 방문한다 그런 소식도 있었지만, 반도체 업황에 대한 서로 다른 시각, 또 중국 화웨이 기업을 때리고 있는 미국, 복합적인 요인들이 혼조세를 만들고 있다라고 평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비스업도 마찬가지죠. 네이버는 강세, 카카오는 약세. 예. 서로 달라요. 업종 내에서도. 그리고 의약품도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초반 강세에서 약세로 전환. 예. 일부 종목들은 강세 유지. 유통업도 GS 리테일하고 BGF 리테일은 또 다른 모습을 보였어요. GS 리테일은 마이너스 1.29%, BGF 리테일은 0.32% 상승. 그러니까 업종 내 통신 꼴랑 3종목 있는데도 SK텔레콤은 강세, KT는 강세에서 이제 보합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뭐 빌 게이츠 그런 소식도 있긴 했었지만, 반면에 LG U+는 마이너스 1.44%. 자, 이런 식으로 제가 한 2주 전서부터 종목에 좀 집중을 하셔야 된다. 그리고 1분기 어닝 시즌이 마무리되면서 이제는 또 종목 그 기본적 분석에서 제가 이런 말을 해드렸어요. 오픈 채팅방에서. 기업 분석을 조금 더 잘 해야 되는 시점이다. 2분기에 대한 전망이 굉장히 좀 불투명한 상태이기 때문에 기업 분석을 조금 더 잘 하셔야 된다라는 부분, 이 부분을 꼭 말씀드리고 싶고, 오리온 마이너스 7.5%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마감은 오뚜기 같은 경우에는 2% 상승 마감했고, 이제 업종 내에서 굉장히 혼조스럽다. 네, 혼란스럽다. 종목 선택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네, 뭐예요? 느낌적으로 매수하시면 안 된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말씀을 해드리고 싶은데 뭐냐 하면, 기술적으로 봤을 때 상승에서 이렇게 조정을 받죠. 조정을 받고 재차 상승을 하면 뭐예요? 이게 눌림목이라고 그러죠.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다시 재차 상승하는 이런 구간을 눌림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조정받고 상승했다가 다시 조정받는데 눌림목을 주지 않고 그대로 빠져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쌍봉이죠. 쌍봉이 만들어질 수도 있어요. 종목에 따라서 주가의 흐름이 완전히 엇갈릴 가능성이 커졌어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죠? 지지와 저항 확실히 확인을 좀 하고 공략에 들어가셔야 된다. 그리고 분할 매수는 필수다. 조정받는다고 무조건 매수하시면 안 돼요. 이제 조정받는다고 무조건 매수를 하시면 안 된다. 확인이 필수다. 이 말을 꼭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종합주가지수 봤으니까는요, 그냥 여기서 계속 방향성을 탐색하는데, 여기서 살짝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 보인다. 그 정도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종목들 좀 보시면은요, 2차전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LG화학, 삼성 SDI, 포스코케미칼, 일진머티리얼즈 해서 제가 4월 6일날 말씀을 드리고, 또 지난주 15일이었나요? 증시 2차 폭락에 걱정을 하지 말고
2차 폭락 걱정하시지 말고 2차 전지에 관심을 주셔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지금 시장 주요 이슈와 전망을 말씀드리면서도 이 이유가 어느 정도 들어 있습니다. 사실은 이런 부분들 자세한 내용은 또 오픈 채팅방에서도 해드리고 있으니까 제 영상 더보기 누르시면 카톡방 링크가 있어요. 이제 클릭하시면 입장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해서 2차 전지들도 그 보유하신 종목들, 그리고 제가 언급해드린 종목은 또 장중에 제가 시세 흐름을 체크해 드려요. 물론 제 관심 종목으로 추려놓은 종목은 요렇게 있지만은 에코프로 BM은 빠져 있죠. 에코프로 BM보다는 제가 에코프로를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도 제가 오늘 질문이 있어서 제가 답변을 해드렸어요. 고점이 이렇게 있지만 고점을 넘어가는지, 그러니까 홀딩하는, 그러니까 더 가지고 갈까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제가 홀딩하는 기준을 잡아 놓으시고 고점을 넘어가는지 보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에코프로 BM에 대해선. 근데 넘어갔어요. 고점을. 최고가 경신을 했습니다. 강하다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겠죠. 하지만 또 신규 매수하기에는 부담스럽잖아요. 왜? 이격을 벌려놨으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좋은 가격 구간에서 접근을 하셨다면 일단 가장 좋은 흐름은 무엇이 될까요? 양봉의 종가를 훼손시키지 않는 것이 좋겠죠. 그쵸? 그 가격 구간은 변곡점 저항을 넘어가는 가격 구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추가적인 상승과 아니면 기간 조정을 만약에 보인다면 21선은 따라 올라가겠죠. 이렇게 21선이 따라 올라갈 거예요. 그럼 이 21선의 지지를 받는다,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고 21선이 8만원 위로 85,000원까지 올라갔을 때 이 가격 부근에서 눌림목이 만들어지는지, 또다시 매수할 기회를 제공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고 접근을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라는 것이 되는 거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삼성 SDI 같은 경우엔 이 변곡점을 아직 못 넘어갔어요. 그쵸? 20일 이평선의 하락 변곡점 가격 저항이죠. 제가 추격 매수하지 마시라고 합니다. 아직 넘어가지 못한 상태인데 기간 조정을 보인 이후에는 넘어갈 가능성이 조금 더 많아 보인다 라는 정도 의견 드리도록 하겠고요. 뭐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뭐 아직 한참 남았죠. 물론 20일 변곡점도 있지만 추세적인 상황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은 테슬라 소식이라든지 이런 소식을 가지고 대응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 소식으로 대응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제가 월간 흐름을 보여드리면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상승의 추세가 2019년도에 한번 일단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는 접근하는 거 아니죠. 접근하는 것이 아니고 조정의 추세가 마무리되었었던 부분에서 접근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가격은 5만원 이하 가격이었어요. 자, 이번에 좋은 기회가 다시 한번 제공이 되었었고 월간 흐름에서 상승의 방향 전환이 2개월째 지속이 되고 있다. 3월에 하락 다 만회를 했어요. 2개월 동안. 자, 앞으로 이 6만원 가격 부분을 넘어서 2020년 또는 2021년 6만원 가격을 넘어서 65,000원, 7만원, 75,000원 혹은 2018년도에 기록을 했었던 최고가 경신을 하는 흐름을 보일지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하도록 하겠는데요. 자, 이 외에도 엠플러스라든지 또 P&E 솔루션, 또 SKC,
또 PNT 이런 종목들도 있으니까는요. 또 관심 갖고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예, 단기적으로 너무 급하게 서둘지 마시고 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시면 훨씬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라는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분할 매수로 내가 유리한 가격을 만들어 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항상 성공 투자 응원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화이팅! 한 주 대응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